오늘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쌍특검이 국회 통과되고 나서 지금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적 상황이 재의결, 거부권 이후의 재의결로 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면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선 민심 교란,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 악법입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상황을 이제 보셨고요. 지금 오늘은 또 재의결, 거부권 행사 이후의 재의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바로 국회를 열고 투표하자 이렇게 했고요. 민주당은 무슨 소리 하느냐, 2월 말 3월 말 민심을 살피고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다시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치고받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욱 박사님. 네. 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노림수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높은가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70% 정도의 국민들은 뭐냐면 저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현재 있는 권력, 검찰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3의 특검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이제 막아선 거잖아요. 막아선 것도 얼마나 웃기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희 취임하기 직전에 이미 총리와 비서실장과 그러니까 당정대가 다 모여서 특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또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3시간 만인가요? 특검법 거부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겠죠. 절대 이 법을 받을 수 없겠다고 얘기하는 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70%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3시간 만에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민주당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제의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즉시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해라. 네. 이 이야기인데 민주당은 아니 뭐 2월 3월에 봐서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미묘한 차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빨리 지금 공관위가 작동되기 전에 지금 표결을 해야 의원들 단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그 당의 구조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야. 의원을 못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공천 떨어진 의원들이 이번에 물갈이가 많다고 예고편이 나갔기 때문에 수십 명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그때 가가지고 2월 말이나 이럴 때 3월에 이걸 표결을 하게 되면은 못 믿어요. 표 단속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해서 지금 빨리 하자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이 시기 문제가 지금 집권 여당의 권력에 기반에 있어가지고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실금을 가게 만들었는데 이 실금이 나중에 한 번만 충격이 넣으면 벽이 쩍쩍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시기 문제는 여야 간의 복잡한 셈법으로 결론을 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특검법 자체가 과연 국민들로 하여금 김건희에 대한 동정론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특검은 해야 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면서 혹시라도 여론의 반전 또는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수백만, 천만이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영상 하나가 돌았는데요. 이 특검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꼭 2년 전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난 뒤에 경북에서 한 정치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그거 잠깐 듣고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이 오늘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대대적으로 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특검 거부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여론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 이후에 혹시 바뀔 것 같아서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민심을 어떤 식으로든 시민들이 퍼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저 2년 전에 저 말이 당신의 문제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파급되는 속도나 또는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시민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야당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지점이 어디냐면은 만약에 이제 저기 국민의힘이 이번에 물갈이하고 이상한 공천했어요. 저거 김건희 방탄용 공천이다. 예. 또 그다음에 국회에서 뭐 보면은 또 저기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이제 다수당의 발목 잡고 이제 여러 가지 총선용 뭐 시책을 많이 발표할 거란 말이에요. 저거 다 김건희 방탄용 공약이다. 뭔가 이게 과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서 쓰던 전략이거든 이게. 저 이재명 방탄용이다. 뭔 얘기를 해도 다 그걸로 되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무기가 민주당한테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확실한 영상까지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여태까지 사법 리스크다 뭐다 해가지고 그동안 당해왔던 서름이 있는데 이게 뭐 보복이라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법을 그렇게 집행하면 안 된다는 건 충격을 주고 이거를 집권 세력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전략은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망설임 이런 것들이 자꾸 뭐 주저하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그러면 또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재명식 돌파력을 네.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이 가장 원하는 시기에 우리는 원칙대로 이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딱 이것만 갖고 밀고 나가도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써먹은 그 전략은 다 회수가 가능한 거죠. 다 회수가 가능해요. 조금 전에 봤던 이제 저 영상이 결국 국민들이 혹시라도 여론의 반전을 걱정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퍼뜨렸다. 결국 이번 특검은 이 김건희의 불법 사실에 대한 확인이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결국 방탄용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여론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바로 영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오늘 발언이 있습니다. 그거 보고 김종욱 박사님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영부인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때문에 선출된 권력이 아닌 사람이 영부인의 통상적인 직무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것처럼 인사권이라든지 단순히 조언하는 역할을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건 심각한 비선이죠. 자, 결국 이제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법적 잣대로 정확하게 재단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방탄용이라는 여론이 지금 바뀌지 않고 있다.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론이 쉽게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치인들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근데 혹시요, 네. 한동훈 비대위가 허니문 시즌이니까 비대위에 대한 약간의 지지나 기대가 오히려 이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보기는 어렵습니까? 비대위원도 보셨죠? 예. 그런 비대위원들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아마추어 같은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논리도 아주 비굴하고 제가 볼 때는 비루해요. 뭐 예를 들면 특검법 문제 관련해서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김건희 씨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탈탈 턴 게 하나더라고요. 서면 조사를 한 번 했는데 그걸 탈탈 털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누구 아래서 했습니까? 검찰총장 아래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낡고 비루하고 비열한 방식의 변명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불쌍해서 좋아할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또 결정타가 명품백을 받았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좀 과하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구나. 저 사람은 저럴 만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미 대선 이전에 김건희 씨 같은 경우 국민 앞에서 거의 눈물을 흘릴 것처럼 반성하고 앞으로 안 나오겠다, 뒤에 있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계속 앞으로 튀어나와서 일을 벌였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거의 어찌 보면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드러나고 있고 결정타인 명품백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탄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이 막는다? 제가 볼 때는 국민과 싸우자는 거거든요.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치인은 제가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는 국회에서 야권의 완벽한 공조가 부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단순한 특검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정파다, 정당이다 해가지고 이 상당히 오래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만들어졌던 다수파 연합이 지리멸렬하고 찢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벽한 야권 연합으로 그 특검을 통과시키면서 다시 다수파 연합이 생기고 지금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그 이낙연 전 대표조차도 이제는 이명박을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 내일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예. 명락 회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 만에 이 특검이 바꾸는 정치의 지형을 우리가 상상해 보자 이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박근혜를 만나가지고 저쪽이 다수파 연합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특검이라는 시민들의 그 수건이 이게 이제 되다 보면은 이런 깃발 아래서는 그동안에 분열되고 뛰쳐나가던 것들이 진정이 되면서 대부분 다시 하나로 뭉쳐지는 다수파 연합이 결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박근혜 탄핵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80% 지지율 얻을 때 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야당이 지금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민주당의 리더십은 전체 개혁과 이 어떤 그 진보 그러면서 범야권을 끌고 나가는 의제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중심을 세워야 되는 하나의 어떤 그 고차원적 전략적 의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제하고 거의 맞먹을 만한 그 파괴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확언하건대 김종대 전 의원께서 조금 전에 분석하셨던 내용, 민심이 무엇이냐, 특검에 대한 민심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권 행사하고 하겠다는 대통령에 대한 이런 반발이 야당의 단결과 통합을 만들고 있다. 이런 분석은 아마 대한민국 언론 중에서 스픽스에서 김종대 전 국회의원이 최초로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만큼 오늘 아까 보셨던 영상 하나가 1000만 명 이상이 봤을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국민들이 퍼나르는 것은 결국에는 촛불 우리 전국 이후에 정말 이걸 그대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민심이 하나하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 정치권을 강제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까지도 강제할 정도다. 이만큼 이제 민심이 지금 무섭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김 박사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2016년에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네. 국회의원 243명, 재석 의원의 80%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 한 달 전에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5당이 각기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협력이 지리멸렬했어요. 언제 탄핵안을 내는지 5당 회의 하면은 깨지고 사실은 그때 뭐 새누리당 빼고 나면 4당 회의를 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다 해결됐습니다. 뭐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 현장에. 내가 노회찬 대표하고 맨날 사당 회담 나가던 사람이에요. 전 한꺼번에 해결된 거는 뭐냐 하면은 하도 정치권이 못하니까 화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100만 명이 된 겁니다. 11월에. 그렇게 돼서 급진전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서 적어도 10년은 보수가 집권 못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정치에서 진보는 분열이 직업이었어. 뭐가 연대하고 될만 하면 깨지고 분열하고 이랬다고. 그랬는데 어떤 국가적인 의제에서 민심이 명확해지는 순간은 이제까지의 감정적 앙금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가 됐던 거고 추운 광장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순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미하게 여명이 밝은 거라고. 아직까지는 분명해 보이진 않지만 희미한 여명을 오는데 이때 이런 판을 읽고 대국적인 정치를 이재명 대표가 하면은 지금의 이 야당의 분열상들은 대부분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추후에 대선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 귀에는 쏙 들어오는 말이 결국 거대한 민심의 물결이 정치를 바꾸고 있다는 말씀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결국 역사를 새롭게 만든다는 이런 의견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김종대 의원 말씀에 동의를 한다. TF님은 정말로 좋은 말씀입니다. 딱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계속 국회로 가라는 의견도 올라오는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을 아주 적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김종대 의원님께 응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마음 하나님 맞습니다. 김종대 교수님이라고 일단 하셨고요. 자, 그러면은 야당에서 이제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국민적 통합의 기원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제가 좀 진도를 나가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심의 시간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분노와 민심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김종대 의원님 같은 분이 정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김종대 의원님이 나온 학교가 연대예요. 근데 연대는 연대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고대가 연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연대의 시간인 건데 뭐냐면 민심의 분노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야당이 받아안을 수 있을 것인가. 과거 말씀하신 것처럼 성난 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국민들이 뭐라고 질투했습니까? 당신들 오지 마. 여기 뭐하러 와? 광장에. 얘기했는데 그 말, 그러니까 민심의 무서운 어떤 엄중한 비판에 대해서 그때야 정신 차리고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인들이 시민을 못 따라가는 그죠? 거야. 이게 지금 딱 걸려있는 게 뭐냐면 특검법 같은 경우는 기명투표예요. 공천이 걸려 있습니다. 네. 여당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익이 정확히 걸려 있는 거예요. 내 목숨줄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에 재의결을 할 때는 공개 투표가 아닙니다. 네.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왜 필요하냐? 말씀하신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 명이 봤을지도 모를 만큼의 어떤 동영상이 돌아다닌다고 하는 건 거기 공감하는 거거든요. 공감하는 수천만 명의 국민들이 있다는 건 분노의 게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렇다면 민심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게 하고 그들과 토론해야 되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때 현장 가서 토론해야 돼요. 시민들하고 토론하면서 당신들이 진짜 그야말로 정권에게 요구하는 게 어떤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게 뭘 요구합니까? 민주당이 뭘 희생해야 됩니까? 뭘 싸워야 됩니까? 물어보고요. 저는 먼저 싸워야 된다고 봐요. 의결의 문제 같은 경우는 민심을 다 담아 안아서 의결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욱 박사님 말씀은 민심이 정치를 앞서고 있다. 민심이 정치를 앞서고 있다. 민심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명심해야 한다고 보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의결 이야기하다가 저희들이 아까 영상을 보고 약간 이제 다른 각도의 얘기를 나눴는데 재의결 지금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하자. 또 민주당은 자 민심을 들어보고 하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일종의 수싸움처럼 됐는데 김종대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야 이런 수싸움은 판을 결정할 만한 변수가 안 된다. 지금 민심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빨리 민주당이 받아서 재의결 투표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결시키자는 얘기예요. 부결시키자는 것이고 네. 자 이것을 그러면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은 꼼수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까? 민주당이 받지 않으면 민주당이 꼼수다. 받지 않으면 야 민주당 왜 꼼수 서느냐 정정당당하게 투표하자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나오겠죠. 근데 국민의힘이야 당연히 그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국민들도 아 이거 민주당이 꼼수 부리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그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지. 예. 자 이걸 보세요. 이게 그 박근혜 탄핵 때도 그해 그 10월부터 나오던 탄핵이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투표하면은 탄핵안이 가결되겠냐 안 되겠냐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 임무는 언제 이거를 통과시키는 것이 그나마 이 탄핵안에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냐에 대한 자기 생각과 설명입니다. 그럼 국민들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도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민심의 바다가 거대한 서사를 형성하면서 정치를 압박하고 그때 변화한 당이 새누리당입니다. 60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흔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졌을 때 그 선택된 시기였어요. 원래 탄핵은 그거보다 한 달 정도 더 빨랐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야권의 의견이 안 모아졌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공조가 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는 민주당이 책임성 있게 우리는 이 재의결에서 김건희 특검의 표결을 이렇게 내겠다나 이걸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 이 전략 목표에 나머지는 다 종속되는 문제니까 꼼수라고 할 만하다고 저쪽에서 국민의힘은 욕은 하겠지만 그러나 돌파가 가능한 하나의 어떤 큰 목표 가치가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민주당이 그러면은 재의결을 통해서 아예 가결시키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민심의 저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뭐냐면 무기명 투표를 진행을 했을 때 적어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말씀하신 민심의 무게에 대해서 반란표가 나와는 거죠. 반란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왜냐하면 100명 정도가 무조건 이 재결에 대해서 찬성하게 되면 이 법은 예를 들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20명 정도가 이탈표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저는 이 이탈표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도한 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처럼 뭐 수백만 명이 나와서 광화문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아주 과감하고 선제적인 여당에 대한 공격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격을 통해서 여기를 받지 않게 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탄핵 발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요. 네. 이게 수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당신들이 일단 100명이 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이더라도 국민의 70% 이상이 찬성하는 일도 당신들의 100석 이상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국정 운영이 될 수 없는 거고 국가가 운영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예를 들면 탄핵 발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생각을 해보면. 근데 탄핵 발의가 왜 무섭냐? 제가 볼 때는요. 말씀하신 그 우리 앵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신당이 의회에 파괴력을 낼 수도 있다. 그건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탄핵 국면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별도의 당을 만들고 그 당이 소위 소수의 당을 제외하고 단합하면서 70%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방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모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특검법을 수용을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압박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지금 자, 이게 예. 이 특검 때문에 그 경합 지역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내가 낙선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체감되는 순간은 이거는 지금까지 권력에서 맹종하던 정치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결국은 김건희 하나 때문에 내가 낙선하고 당이 이렇게 이제 소수당으로 전락하게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러다 보면 지도부를 흔들게 돼 있거든. 그러면서 제2기구, 6.29 선언이 진짜 불가능한 거야? 아니, 당이 이렇게 해서 죽는 거야? 그러면 무슨 생각까지 드냐 하면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대선 때 영입해가지고 당을 통째로 거덜내서 강탈당했다는 피해의식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정치라는 게 이게 뭡니까? 일단은 4월 총선이라는 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동안에 제왕적 대통령으로 저는 사실 제왕적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적 제왕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거기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많은 어떤 그 당무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이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망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당에도 구당 세력이 있을 건데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그 천하의 박근혜도 여당이 두 쪽 나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아주 지붕이 폭삭 내려앉는 걸 보라고. 그 안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이 지방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지붕이. 아니 지금의 국민의힘 정도면 폭삭 망한 당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아직은 지붕이 있어. 기둥이 흔들흔들 거리긴 하지만은. 제가 볼 때 번개 칠 겁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또 저렇게 거부권 행사하면.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종대 의원은 지금 민심이 정치를 바꾸고 있다. 이것을 오늘 영상 하나에서 우리가 읽어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김종욱 박사가 말씀하신 것 지금 재의결 국면으로 가면 이게 국회에서 표결 싸움이냐 수싸움이냐 이것을 넘어서는 민심의 거대한 흐름이 정치를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재의결 국면으로 가면 그 결과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만큼 지금 민심이 아주 강고하고 강력한 상태에서 정치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은
정말로 탁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아 대단한 분석들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한 좋을 가지 것 같아요. 에피소드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오후에 최재형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기월 김건희 민국에 직접 300만짜리 전달해줬던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내가 걱정되는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김건희 건드리고 무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고발 들어오고 압수수색 들어왔던 게 지금까지의 어떤 하나의 불변의 그 추세인데 예. 별일 없으시냐. 예. 그랬는데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고발을 당하고 사건이 배당되고 여기까지는 당연히 갈 줄 알았죠. 네. 아무것도 없다. 편안하다.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김건희 건에 대해 가지고 이 정부가 태했던 그 자세, 태도를 보십시오. 이럴 권력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그냥 아무 짓도 못하고 그럴 그 권력이냐고. 그렇죠. 예전 같으면 압수수색 12번은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소리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이거는 저쪽에서 완전히 공포를 느낀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 공포를 느끼고 지금 끊임없이 밤잠 못 자고 지금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아까 오늘 퍼진 동영상 얘기도 그렇고 하지만은 자, 앞으로도 당분간 못 건드려. 못 건드려. 그러면은 일단은 그래서 내가도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는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국민에게 심판의 칼날이 심판의 순간이 왔다는 거를 저쪽이 직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야당하고 협치를 안 하니까 무슨 대화 라인이 있습니까? 어떻게 협상을 할 여지가 없습니까? 지들이 답답한 겁니다. 자기들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서로 간에 단결하지 못했고 연대가 안 되던 이 어떤 그 야권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분위기를 확 바꿔서 이제는 대통합의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정치로 큰 기획이 나와줘야 되고 이게 바로 국가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관전자로서 지금 뭔가 정치적으로 치고받는 게임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이 순간에 거대한 민심의 흐름이 정치 전체를 바꾸고 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걸 내놓고는 집권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이 제의 요구를 하고 투표하자고 했는데 그 사이에 국민들은 훨씬 더 강한 분노감을 가지면서 민심을 이렇게 세우고 자신의 생각들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로 보면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했을 경우에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오히려 오늘 이 상황을 보고 예측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거냐면 재결이 되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따지고 보면 적어도 이제 100명 이내로 쪼그라드는 정당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재의결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민적 분노의 게이지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진짜 광장정치. 아니 이게 뭐지? 그건 광장정치. 이놈의 정권은 뭐 하자는 거지? 야 이놈의 정당은 뭐 하자는 정당이지? 그렇다면 예를 들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거 아니야? 저걸 내버려두고 예를 들면 우회 정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걸 예를 들면 의결을 시키면 자체 내에서 무너지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갖다 부결을 시키면 국민의힘에서 무너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걸 예를 들면 숫자의 문제나 선거 전략적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국민들 아주 정확히 합니다. 좀 그렇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회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성으로 접근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그 김정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촛불 집회 그 2010년 당시에 한 달 동안 그렇게 요구도 먹었던 야당의 시절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저는 그런 시절이 올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제발 부탁인데 머릿속에서 소위 이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산수를 그러니까 계산을 빼라.
제가 그 최종문기 활에 나와 있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네. 저는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뭐 제가 볼 때 어차피 그 아니 할 겁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준비하는데도 시민들이 그걸 이렇게 세워줘서 만들어 왔던 게 지난 민주항쟁의 역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찬란한 지점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미 탄핵의 촛불은 여의도 문 앞까지 와 있어요. 정문까지.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정치에서 소통이란 게 뭡니까? 수요가 있을 때 공급해 주는 거예요.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같이 이루어지는 걸 소통이라 그래요. 지금 야당은 국민과 소통의 시간인데 공급자로서, 정치 공급자로서 나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정치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거거든요. 안 그러면 불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부결시키더라도 빨리 하는 게 문제냐 아니면 진짜 통과가 목적이냐는 조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다소간에 그건 전술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토론이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이 특검에 대한 야당의 내러티브, 서사가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단순히 김건희가 아니라 우리가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한국 정치에 묵은 때를 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어떤 미래를 향한 투쟁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걸 통해서 범야권이 함께 가자. 그리고 시민들께서 항상 우리 옆에 있다는 걸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뭔가 좀 이런 내러티브, 서사가 지금 야당에서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이런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걸 꼭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